안녕하세요, 오징어 학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야식이 안 좋다는 것을 거의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왜 야식이 안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떠올려보면 좀 막연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야식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데 생각해보면 낮에 먹는 음식이나 밤에 먹는 음식이나 똑같은 음식이라면 낮에도 특별히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칼로리의 측면에서 보자면 낮이나 밤이나 별반 차이가 없죠. 그런데 왜 야식은 좋지 않을까요? 구글에서 야식이 안 좋은 이유로 검색을 해보면 뭐 충치가 생긴다, 야식을 하면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된다 등등 좀 뜬금없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가장 그럴싸한 이론은 밤에는 부교감 신경이 우세한 시기라서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잠자는 동안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 몸이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과 동물들은 아침 해가 뜨면 눈을 뜨면서 하루를 시작하고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잠을 드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식물들마저도 24시간이라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이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우리 몸이 무슨 디지털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24시간이라는 특정 주기를 몸이 알고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죠. 미국의 과학자인 로널드 코노카와 시모어 벤저는 일찍이 1970년대부터 이런 주기성에 대한 연구를 초파리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초파리는 성충이 되기 전 고치에서 빠져나오는 우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초파리가 우화하는 시간이 해가 뜨기 시작하는 이른 아침이라는 것에서 아마도 물기가 있고 점점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아침 시간대가 고체를 갓 벗어난 초파리가 비행을 준비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과 함께 어떻게 초파리가 아침 시간대를 알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한 의문에서 그들의 실험은 시작되는데요. 저 같은 보통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아마도 초파리가 아침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아침이 되어 해가 뜨게 되면 빛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겠지만 코노카와 벤저는 생명체의 내부에 생체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였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암실에 초파리를 넣어놓고 우화를 시켜보았는데요. 그들의 예측과 일치하게 빛이 들어오지 않는 암실에서도 초파리는 생체 시계에 의해 성충이 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체의 몸 안에서 생체 시계와 연관된 피리어드 유전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후대의 과학자들인 제프리 홀, 마이클 로슈바시, 마이클 영의 연구에 힘입어 인간의 24시간을 지배하는 생체 시계에 대한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인간은 초파리보다 복잡한 24시간 주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이트게이버라 불리는 외부의 빛이나 온도 같은 환경적인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에 의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 몸에서 혈압이나 체온, 호르몬 등을 변하게 하는 리듬이 있고요. 그것을 서케리언 리듬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서케리언 리듬에 맞지 않는 생활 패턴은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질환은 물론이고요.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등 대사성 질환과 치매를 포함한 퇴행성 질환 혹은 종양성 질환 등의 발병을 높일 수 있는 위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한 과학적 이유가 밝혀진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이것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 3명의 과학자들은 2017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아니 무슨 과학동화도 아니고 야식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웬 노벨상 이야기냐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도 이 서케리안 리듬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최근 공개된 연구에 따르면요, 늦은 밤에 야식을 먹는 것이 좋지 않지만 그런다고 야식이 또 무조건 좋지 않다고만 할 수는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밤늦게 야식을 먹어도 괜찮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한 번 더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자마자 어제 밤에는 저는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어때요? 야식을 먹어도 괜찮다고 하니까 좀 흥미가 생기셨어요? 그런데 뭔가 좀 찝찝하죠? 오징어 양상 스타일이 아닌데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건강한 사람에게서 늦은 저녁 식사가 가져오는 대사에 대한 영향이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내분비학과 저널에 2020년 6월 11일에 게재된 아주 따끈따끈한 실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이 찌는 것이 칼로리와 연관이 있을 것이고, 같은 사람이 같은 음식을 먹는다면 지방이 연소되는 양이나 혈당을 높이는 수치는 동일할 것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먹는 시간대에 따라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실험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 20명을 대상으로 저녁 식사 시간을 6시에 하는 그룹과 10시에 하는 그룹으로 나누고요. 두 그룹에게 동일하게 11시에 수면에 들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였듯이 10시에 늦은 저녁 식사를 하는 그룹은 일찍 먹는 그룹에 비해 최고 혈당은 약 20% 더 높았고요. 지방이 연소되는 것도 10%나 더 낮았습니다. 즉, 늦게 식사를 하는 그룹이 더 당뇨에 걸리기도 쉽고 비만이 될 확률도 높다는 말이겠죠. 이 실험 결과는 사실 놀랄 것이 아닙니다.
서케리엄 리듬에 의해서도 하루 8시간 이내의 시간에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이미 간헐적 단식의 유행을 통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실험을 통해 밝혀진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해서 몸에 안 좋은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평소에 일찍 잠에 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식사를 해도 혈당이나 칼로리를 태우는데 지장이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평소에도 올빼미처럼 밤늦게까지 깨어있으면서 새벽 2, 3시에도 야식을 먹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실험의 결론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도 중요하며 그것으로 인해 당뇨나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 였고요. 늦은 시간대에 야식이 허용되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분들 뿐입니다. 어때요? 실망하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늦은 시간에 배가 고파서 라면이나 치킨이 정말 먹고 싶을 때 라면 대신 삶은 달걀 하나만 먹어도 배고픔은 사실 사라집니다. 사실 우리는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고요.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이고요.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여러분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요. 그러한 습관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의 똥배는 점점 들어가고요. 점점 숫자가 늘어만 가는 혈압약과 당뇨약 개수를 다시 줄이는데 그 첫 단추를 잘 꿰신 것이라고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야식을 끝나면요. 오늘 밤부터 한번 잘 참아보세요. 우리 함께 야식 끊기 캠페인에 도전해봅시다. 오정현 약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